SNS를 보다가 문득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누군가의 취업 소식, 결혼 소식, 여행과 같은 부럽다 느껴질 만큼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지?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화면을 닫습니다. 그런데 닫아도 그 생각은 남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걷다가도,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 감정이 불편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교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비교는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잠깐 괜찮아지나 싶으면 이번엔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경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가는 속도에 맞추려고 이 나이쯤이면 해야 한다는 것들을 서둘러 해치우려고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쯤은 돼야 하지 않나? 다들 이미 저기 있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런 생각이 가득해지며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함이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치게 만듭니다. 방향이 나가 아니라 남으로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속도를 올려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면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새로운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취업을 했더니 이번엔 직장이 비교가 되고 연봉을 올렸더니 이번엔 집이 비교가 됩니다. 결승선이 없는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느낌.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달리는 건 멈추지 않는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비교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결과나 성과가 좋아 보이는 그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 뒤에 있는 불안과 실패, 오래 걸렸던 과정, 포기했던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를 보고 전체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삶과 내 현실을 비교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내 일상의 풀버전을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리합니다.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준 자체입니다. 이 나이쯤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들 이쯤이면 자리를 잡지 않나. 이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기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가야 할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은 잣대로 자신을 재고 있습니다. 이 잣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평균이고 SNS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주변의 시선이 모여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사실 뒤처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좋다는 거. 그런데 멈춰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에 이미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 이건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가진 사회적 본능입니다. 그러니 비교 자체를 없애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목표입니다. 비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교가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SNS를 열고 지인의 소식을 확인하고 또 비교하는 루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가 잠깐의 자극이 되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자극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를 갉아먹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 걸까요?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1년 전에 나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6개월 전보다 어떤 게 나아졌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비교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달리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속도는 나중에 올려도 됩니다. 방향이 맞아야 속도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남들보다 느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는데 에너지를 쏟는 동안 내 두 발은 서 있게 됩니다. 지금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기준에 맞추려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기준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남의 속도로 사는 순간 내 삶은 배경이 됩니다. 비교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과 비교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SNS를 보다가 비교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화면을 닫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비교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속도로 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